전 세계의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비밀 요원들. 사실 저희가 영화에서도 흔히 인터폴의 이미지를 많이 인식하게 되잖아요. 또 최근에 있었잖아요. 왜 이 B2의 시발점이 됐던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적색 수배를 또 인터폴이 내리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오늘은 이 인터폴과 관련해서 정치사회부 송종호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인터폴이라는 조직 어떤 조직인가요? 예, 인터폴은 국제 범죄의 방지와 진압을 협력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 조직입니다. 예, 가입국 경찰이 활동하며 정식 명칭은 국제 형사 경찰 기구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1964년 제33차 베네수엘라 총회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2018년 기준 19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또 각 회원국은 리옹에 있는 본부나 회원 각국과 연락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또 되게 놀라웠게 화제가 됐던 게, 얼마 전이었잖아요. 이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이 수장에 딱 오르면서 총재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예,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인터폴 총재에 오르게 됐는데요. 네. 이 김종양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인터폴의 집행위원회에 올랐었고, 그리고 아시아 부총재에 당선에 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최고 수장이 이제 인터폴 총재에 오르게 되면서 한국인으로서 쾌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원래 총재의 임기가 4년 정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 저희 나라의 이 대표를 하게 된 수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밖에 안 된다고. 예, 맞습니다. 전 총재인 이제 중국 출신의 멍홍웨이 전 총재가 이제 중간에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되면서 자녀 임기를 채워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 총재는 이제 멍홍웨이 총재의 자녀 임기인 2년인, 즉 2020년 11월까지 임기를 하게 됩니다. 아, 남은 임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임기 2년간만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군요. 이 외에 좀 특이할 만한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예, 물론 있습니다. 이제 2012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총회에서는요, 프랑스 경찰국장인 미레우 발레스트레이지가 4년 임기 사무총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 발레스트레이지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조직 간 세력 다툼이 격렬했던 코르시카와 보르도에서 맹활약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마이크로닷과 또 그의 부모들 행적을 또 갑자기 감춰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지금 이제 마이크로닷 부모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잠적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우리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했고, 인터폴이 이제 적색 수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요. 즉 체포 열정이 방부된 중범죄 피해자에게 내려지는 국제 수배를 얘기합니다. 그럼 적색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이 적색 수배가 내려지게 되면은 그 피해자에 대한 이제 모든 신상 정보가 인터폴 194개국 경찰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발견이 돼서 체포가 되면은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또 신병 확보 시 언제든지 수배해서 해당 국가는 이제 강제 압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 다른 이외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인터폴의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돼요? 예, 그러니까 가장 또 유명했던 사건이 이제 그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어가지고 뉴질랜드로 이제 도주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올 초에 그 경우에도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가지고 이제 해당 피해자를 체포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송환된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유명한 사건이 국정농단의 최우라 사건인데, 또 이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지기 직전에 이제 또 덴마크 경찰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덴마크 경찰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제 다시 소환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배는 좀 어떻게 나눠져요? 네, 수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배가 보통 이제 색깔별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색 수배가 가장 강력한 조치이고, 청색 수배는 인물 정보 조사, 그냥 녹색 수배는 공공 안전 위협에 대한 경고, 황색 수배는 실종자 수배, 흑색 수배는 또 신업 이상자 수배, 그리고 오렌지색 수배와 보라색 수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폴이 이제 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실종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황색 수배와 같은 실종자 수배도 이제 수배 등급에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영화로 보면 굉장히 인터폴이 무섭고 좀 위협감 있는 존재다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사권, 체포권이 없다면서요? 예,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인터폴이 이제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를 떠서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사도 하고 추격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인터폴은 이제 수사권과 체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정보만 수집을 해서 해당 국가의 경찰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그 피해자가 있는 현지 경찰에 의해서 현지 법에 따라 체포를 한 뒤에 인터폴은 이제
피해자를 이제 압송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만 개입을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제 범인을 체포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고 단순히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그 수집된 정보를 이제 각국에 대해서 공유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매개체라고 보면 되네요. 네, 이걸 맞습니다. 해결하기 위한. 네. 아니 인터폴 범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폴 단원들 네.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인터폴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력 때문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보화 사회가 발달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든 뭐 CCTV나 지문, 그쵸. 아니면 여권 정보 등이 남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이제 194개국이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어디로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그 압박감, 이 압박감, 인터폴이 활동 개시한 즉시 이 압박감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대단한 심리적 부담감이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1만 명의 수배자가 전 세계에서 검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터폴 그 팀이 되면 굉장히 바쁠 것 같거든요. 예. 혹시 제 생각에는 이분들 월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높나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건 제가 다음 편에서 한번 좀 그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굉장히. 네. 아무래도 뭐 달러를 받을까 원화를 받을까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청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폴에 붙잡히는 한국인 도피범이 연간 300명인데요. 이제 곧 마르코로닷의 부모에 대한 이제 적색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마르코로닷 부모의 행적도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르코로닷과 그 부모에 대한 행적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인터폴 그 단원들의 어떤 연봉까지 알 수 있는 다음 기회편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로인피였습니다.